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제이홉이랑 지드래곤이랑 태양 로제가 공연을 한 그 노랑동전 모으기 갈라쇼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파리 사는데 당연히 갔다 와야죠, 한국인이라면. 그래서 그거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무대의 직관 후기. 일단 행사 자체를 전 몰랐어요. 블랙핑크는 뭐 2년 전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인스타그램이랑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에 마크롱 부인이 제이홉을 뭐 특별 초청을 했다 이러면서 뭐 기사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프랑스에 이런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 제이홉 로제가 온다고? 당연히 가야지 이러고 사이트에 당장 들어갔어요. 리스트가 뜨자마자. 근데 그때는 아직 티켓팅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전 혹시 설마 벌써 표가 매진이 된 건가? 티켓팅이 끝난 건가 했는데 까먹고 있다가 다음날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웬걸 대기가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수강 신청할 때처럼.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긴 글렀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트북으로 해야겠다 하는데 노트북에도 대기 시간이 뭐 3시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이거 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러고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쭉 보는데 한 4번 정도 새로 고침을 하니까 표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잡았어요. 근데 웃긴 게 가격이 스탠딩이 있고 좀 더 그 VIP 스탠딩이 있고 2층, 3층 이렇게 좌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스탠딩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좌석이 더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스탠딩이 50유로밖에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밖에 표가 안 나오기도 했어요. 스탠딩이 50유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스탠딩 맞아? 이렇게 싼 게 스탠딩이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한테 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너도 혹시 그 갈라쇼 가냐? 그래서 나도 간다, 너도 가냐 해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진짜 건방진 소리긴 한데 주가 좀 빡센 주였거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막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풀로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이니까 한 몇 시간 전에 미리 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 낮잠 자고 이렇게 하느라 친구들도 이제 일하고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온다 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연 시작 한 1시간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앞에서 모여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제가 들어가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나중에 조인이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만나자 하고 했는데 웃긴 게 거기에 VIP 봉이랑 블랙핑크 응원봉을 갖고 온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옆에도 이렇게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블랙핑크 응원봉을 엄청 열심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옆에 블랙핑크 분홍색 뿅망치 엄청 열심히 흔들고 있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찾아와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공연장이 제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자원봉사 컨벤션을 한 곳이랑 똑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뭐 방법이랑 큰 공연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막상 길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 얘네 그냥 표부터 그냥 판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 들어가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방도 왜 스탠딩 가면은 다 이렇게 좀 막 부대 끼고 10,000원 지하철처럼 있는 게 스탠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도 일부러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거 그냥 이렇게 딱 끼고 갔는데 생각보다 널널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칠한 콘서트 온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몸 흔들고 뭐 춤 좀 추고 이렇게 해도 앞뒤로 그냥 자리가 조금 나뉠 정도로 괜찮았었어요. 크기가 커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가 공연 시작 진짜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괜찮은 자리 잡았어요. 어디였냐면은 앞에 무대가 있고 무대 바로 앞은 스탠딩이고 저희는 그냥 일반 스탠딩이었는데 무대 공연하고 이제 보는 사람이 프롬프트를 보잖아요. 저희는 프롬프트 바로 앞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MC가 사회를 볼 때 다음 공연이 누군지 궁금하면은 그냥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태양 나온다. 약간 이렇게 공연을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회 보시는 분은 저는 또 좀 그 유재석 분처럼 이렇게 MC 같은 보는 코미디언인가 했는데 올림픽 선수였대요. 그래서 지금 굳이 누군지는 안 찾아봤는데 기사가지고 근데 보니까 유도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뭐 오프닝 멘트 하고 뭐 케이티 페리도 나오고 뭐 케이팝 가수 뭐 나온다 이랬는데 웃긴 게 로제 아파트를 APT를 불어식으로 아페테 호세드 아페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인이 또 이러면서 공연 시작 전에 2층 스탠딩석에 좀 특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갑자기 마크롱이랑 마크롱 부인이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작 전에 그분들이 뭐 공연 뭐 잘 즐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브리지트 여사분이 K-팝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하지만. 그래서 공연 시작은 바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순서를 모르고 갔어요. 저는 그 제이홉이 오프닝을 하는 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이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프랑스 자선공연 행사에서 K-팝 가수가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이게 실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세대가 빅뱅 양 세대라 가지고 이후에 데뷔한 분들은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근데도 제이홉이 무대를 진짜 잘했어요. 앞에 그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효과를 띄워주는데 가운데를 입고 도시 속에 갇힌 제이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틀어줬는데 되게 프랑스스럽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제이홉이 무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도 무대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라쇼에 나왔던 가수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이홉이 첫 스타트로 3곡을 연속으로 하고 오케스트라랑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노래를 모르는 제가 봐도 공연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괜히 방탄소년단이 아니구나. 괜히 방탄이 지금 그 전세계를 다 씹어먹은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멀리 있어가지고 전광판으로만 실물을 보긴 했는데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그 제이홉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상이 엄청 진하거나 아니면 제이홉처럼 좀 착하게 생긴 분이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되게 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갔던 친구랑도 전광판 보면서 와 잘생겼다 이러면서 봤어요. 다음이 김스라는 프랑스 가수가 나왔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뭐 프랑스 팝이나 그런 거를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김스는 이름은 그러니까 몇 번 들어봤어요. 뭐 스포티파이에서 노래 듣다가 그냥 프랑스에서 인기 많은 탑 50 같은 거 듣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가수가 김스거든요. 그분도 무대를 했는데 약간 아프로비트 느낌의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탑필 같은 느낌? 그래서 괜히 프랑스에서 유명하고 이제 잘하는 가수가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다음으로 존 레전드가 나왔거든요. 존 레전드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존 레전드 나 K-팝밖에 안 듣나봐. 존 레전드도 그 노래는 몇 번 들었는데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가 이제 거의 초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수인데 니값 제대로 하는 분이었어요. 진짜 그냥 레전드 그 자체.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창력이 아니라 그 울림동? 노래,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그거 자체가 목소리가 이게에서 엄청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존 레전드가 첼리스트랑 오페라 가수랑도 노래를 하고 본인도 이제 파리래 피아노를 치면서 라이브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잘한다라는 말 이외에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고 그리고 노래 장르가 그런 거니까 본인도 노래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렇게 자신만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막 애절하고 막 달달하게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저도 진짜 거기에 동화되는 느낌? 그리고 친구랑도 진짜 존 레전드 너무 잘한다 막 이러면서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가수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사회자가 뜸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Pas mal. On va s'en tenter une autre comme ça, un tout petit peu plus fort.
그래서 중간중간 뭐 노래도 이렇게 틀면서 사회자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수들 나오는 거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셋업 라인 같은, 그러니까 셋업 라인 순서 같은 건 완전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 귀찮아하면서 갔기 때문에 뭐 누가 어디에 순서에 나오고 그런 거를 모르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뜸을 들일 때마다 지드래곤이야? 지드래곤이야? 이거 지드래곤 노래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드래곤이지? 이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진정해. 이러니까 옆에 있던 한국 분이 지드래곤 어디 순서에 나와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트위터에 그 셋업 라인 순서가 떴더만요. 그래서 보니까 제이홉, 김스, 존 레전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에 김스가 노래 2개를 부르고, 그다음에 태양이 눈, 코, 입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GD가 파워를 부르고, 그다음에 컴백홈이랑 굿보이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스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무대를 막 엄청 잘 했어요. 그다음에 드디어 태양 눈, 코, 입이 나오나 보다 이러면서 뒤에 프롬프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한 한국인 케이팝 가수 태양 이렇게 프롬프트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다 이러고 있는데 사회자가 뜸을 너무 들이는 거예요. 아니, 사회자가 웃긴 게 케이팝 가수가 나올 때마다 뜸을 엄청 들였어요. 그리고 눈, 코, 입도 그 현장에 오케스트라랑 이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뜸만 진짜 한 5분 정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태양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막 이러는데 누가 피아노 앞에 앉는 거예요. 저는 태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피아니스트 분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대가,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꺼지고 무대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드디어 시작하나 보다 이러고 딱 보는데 태양이 갑자기 무대 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전광판에 태양만 이렇게 딱 비춰주는데 진짜 실화야? 태양이 세상에. 옷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 그물 같은 옷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어휘력이 좀 요즘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되게 태양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진짜 진짜 그 빅뱅 제일 잘 나갈 때 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도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성대도 되게 짱짱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대 효과도 되게 막 눈, 코, 입을 부르고 그러니까 슬픈 사랑 노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중간 막 천둥 치고 막 그런 효과도 넣어주고 아무튼 라이브를 진짜 끝장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봤던 콘서트가 빅뱅 콘서트였거든요. 그게 제가 12살 때 88,000원을 내고 2층에 가서 봤던 빅뱅 콘서트인데 그때 이후로 17년이 지나서 또 빅뱅 라이브를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 근데 제가 VIP인데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그냥 인생 살고 모르겠어. 저는 빅뱅 이후에 덕질을 하려고 해도 어렸을 때 빅뱅을 좋아한 것만큼 그렇게 다른 아이돌들을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두고 나는 다시는 뭐 그냥 내 인생에 덕질은 없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태양이 눈, 코, 입 부르고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또 재입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보고 있다가 태양도 되게 무대를 엄청 잘하고 뭔가 무대를 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뭔가 그렇게 무대를 즐기는 게 느껴지고 하다못해 앞에 VIP 스탠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갑자기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진짜 이 오빠 진짜 무대를 엄청 지금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역시 이런 팬 서비스는 케이팝 가수들이 짱이지 이러면서 또 뿌듯 좀 감격스러운 그랬어요. 그러고 아무튼 그때 태양이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다도 되게 좋아 보였고 근데 본인도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고 또 사회자가 나와요. 사회자가 나오고 다음 이제 순서잖아요. 또 막 뭐라고 뜸을 들여. 그래서 뭐지?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프롬프트를 딱 봤는데 뭐라고 돼 있었더라. 그때
C'est l'unique, le légendaire 이렇게 적혀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드래곤 나온다고 이러고 그때는 사회자가 뜸을 안 들였어. 그래서 빨리 나오고 또 무대를 보고 있는데 무대가 또 갑자기 빨개져요. 그리고 갑자기 전광판에 그 깃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드래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그 약간 무대 연출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깃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댄서들이 후드랑 좀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군무하는 게 저는 그 무대에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간 가운 입으신 분이 이렇게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디어 내가 지드를 본다면서 막 벌써 막 주위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 지드래곤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옷을 너무 예쁘게 입은 거예요. 진짜 괜히 그 샤넬의 남자가 아니죠.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진짜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유로밖에 안 내고 지금 이걸 다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2년 전에 17년 전에 88,000원이었는데 지금 17년이 동안 물가도 엄청 오르고 했는데 아무리 그 자선 공연이고 스탠딩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75,000원을 주고 이거를 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또 감격. 그리고 진짜 근데 옷도 되게 귀공자처럼 너무 예쁘게 입고 또 무대를 진짜 꽉 채우는, 저는 빅뱅 무대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대가 진짜 그냥 꽉 차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무튼 파워를 부르는데 미친. 아니 머리도 민트 머리를 하고 나왔잖아요. 아니 세상에 진짜 10년 전 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 G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제가 그 빅뱅 콘서트에서 본 지드래곤이랑 17년 후에 내가 지금 보이는 지드래곤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17년 동안에 달라진 건 그냥 나밖에 없는 느낌? 근데 그냥 무대에 있는 존재, 지드래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무대에 서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멋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진짜 이번에 또 다 지드래곤 입했거든요. 제가 콘서트 전에도 지드래곤 플레이리스트 켜놓고 그렇게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끝나고도 지금까지 계속 지드래곤 들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드래곤 무대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지고 잠깐 충전하고 왔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기억에 났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애드리브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파워 애드리브. 그게 지드래곤 영상이 오늘 유튜브에도 올라왔는데 근데 직관을 할 때랑 그냥 그 TV 카메라로 보여줄 때 담기는 음성이랑 완전 달라요. 그 GD가 원래 무대할 때 약간 애드리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애드리브 잘 꽂혔던 게 파워 애드리브 중에 약간 이런 애드리브를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드래곤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요정 같고 좀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약간 이 애드리브를 듣고 남자다. 지드래곤 요정 아니야. 지드래곤 완전 남자다. 이거를 딱 느꼈어요. 이 드립을 듣고. 아니 진짜 지드래곤도 성량이 되게 큰 거 알아요? 당연히 뭐 무대를 그렇게 압도하면은 성량이 크겠지만 아까 앞에 나왔던 김스랑 그 존 레전드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이 명치계에서 올라오는 이 성량, 그거만큼 성량이 진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목소리 자체도 되게 짱짱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기타 쳐보신 분들은 이렇게 기타 이렇게 조율을 하면은 기타 줄을 이렇게 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을 계속 조이다 보면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터지기 전에 딱 이렇게 엄청 팽팽하게 있는 그런 그 쇠줄의 느낌? 그게 지금 목소리예요. 뭔 소리지? 뭔 소린지 아시겠나요?
되게 짱짱하고 진짜 노래만 부르고 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자체가 되게 악기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담으로 약간 비트박스 같은 거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 안 하면 좋겠어. 암튼 애드립을 진짜 많이 치고, 암튼 그냥 G드래곤은 진짜 이 가수 아티스트 아니었으면은 뭐가 됐을까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무대였고요. 근데 진짜 그냥 무대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하니까 날라다니지만 그냥 무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암튼 그래서 G드래곤도 되게 컨디션이 엄청 좋아 보였고 기분도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 암튼 좋았어요. 아, 근데 무대 진짜 잘하. 무대는 진짜 잘해요. 그냥 미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원래 이 그 노란 동전이 이렇게 K-팝 팬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프랑스인들도 많이 가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에 반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저희 반 애 중에 거길 갔다 온 애가 있대요. 근데 걔는 진짜 K-팝 하나도 모르거든요. 오히려 막 K-팝 여자애들이랑 듣는 거지. 약간 좀 이런 애인데 걔도 저한테 드래곤 어쩌고 무대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보는 눈 있구만. 그렇게 퇴장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굿보이랑 컴백홈이랑 그렇게 부르고 퇴장을 했는데 진짜 굿보이도 미친 내가 이거를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실화냐고. 내가 파리에서 75,000원을 주고 이거를 봐도 되는 게 맞냐고. 진짜 그냥 둘 다 무대에서 날라다 진짜 말이 안 됨. 그리고 무대를 다 끝나고 퇴장을 하는데도 그냥 다른 가수들은 이제 무대 끝나고 퇴장할 때 그냥 앞으로 척척척 걸어가거든요. 근데 G드래곤이랑 태양은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되게 떠나가기를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처럼 퇴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둘이 퇴장을 하는 것도 저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빅뱅 콘서트를 생각을 했던 거지. 그렇게 이렇게 아쉽게 인사하면은 우리가 또 앵콜 이러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줄 줄 알았는데 뭐 빅뱅 콘서트가 아니니까요. 근데 잠깐 저렇게 아쉬워하고 하니까 우리가 앵콜 하면은 다시 들어와서 또 노래 하나 더 해주지 않을까? 같은 착각을 순간 했다는. 아무튼 진짜 저는 진짜 친구들한테 야 저거 무대 퍼포먼스 아니야? 저러고 한 곡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음 가수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그렇게 주접떨었었고, 저는 다음 가수로는요 아이야 나카무가라는 그 여자 래퍼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올림픽 오프닝을 했던 래퍼예요. 저는 이제 전 남친이 하도 얘 노래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알게 된 래퍼인데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노래가 항상 나오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그냥 간첩인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 오자자 야바 모양 샤자 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푸키라는 노래도 있는데 두 개가 제일 히트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를 줄 알았는데 딴 거 부르고 가더라고요. 약간 실망? 그리고 되게 중간에 이제 래퍼다 계속 우리한테 비싸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게 좀 웃겼어요. 디바다. 퀸이다 퀸. 다음으로는 베나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 이 사람 누군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무대 끝나고 안 찾아봐서.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무대 잘하더라고요. 섹시했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사람이 제 취향이 아닌데 무대 하는 거 보니까 섹시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좀 앞으로 비트 있고 이렇게 좀 뒤에 음향 베이스 같은 게 이렇게 좀 두둥둥 하면은 저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으로는 또 그러니까 MC가 또 중간중간 나오는데 갑자기 블랙핑크랑 막 로제 아파트 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다음 무대 전에 약간 띵들이는 약간 그런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야 아파트 춤출 줄 아는 사람 이러더니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춤을 추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니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올림픽에 나왔던 선수가 우리한테 야 로제 아파트 아는 사람 나와서 춤춰봐를 한다고? 그 전에 야 한국어 아는 사람 있어?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게 이태원이야 파리야 뭐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우리나라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그 다음이 진짜 제가 제일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감동적인 무대예요. 제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사람 너무 로맨티스트인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고 듣고 보니까 아 진짜 유명한 히트곡을 엄청 많이 뽑아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약간 뭐 라틴계 음악 이런 걸 막 랩 같은 걸 하면서 갑자기 본인이랑 본인 아내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 영상을 틀어주기 전에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촬영한 뭐 실화 영상입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뭐길래 저러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랑 막 같이 논 거, 아내랑 놀러 가서 찍은 거, 그냥 그런 것들을 약간 옛날 뉴시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아내 사랑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쌀벌한 맨날 그 빵댕이 흔드는 그런 랩을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머,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람 누구야? 하고 와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 좌석에 이제 아내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도 눈물을 흘려. 그래서 퍼포먼스로 막 아내들 가가지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 저는 아니 되게 좀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머리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아 저 사람은 누군데, 아 못생겼는데 아내는 되게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그거를 보니까 되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얘들아 우리 나중에 저런 남자를 만나자, 진짜 완전 허스번드, 약간 얘들아 우리 꼭 저런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런 사람이랑 하면은 대충 한 35,000명 앞에서 무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이제 로맨티스 뭐 아무튼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프로포즈, 거의 제2 프로포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무대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진짜 대박임. 저 그냥 팬 됐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진짜 너무 멋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저씨 다음이 로제였어요. 근데 로제 무대하기 전에는 무대에 뭔가 이것저것 많이 설치를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약간 되게 좀 엄청 높은 단상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다시 오케스트라도 세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야 저거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로제가 이미 무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 무대 세팅이 다 끝나고 조명 이렇게 딱 비춰주고 뒤에 전광판까지 이렇게 뭔가 그 약간 아트 디렉션이 다 끝나면은 가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로제는 이미 단상 있죠. 단상 위에 이제 올라가 있던 채로 뭐 이렇게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되게 빨리 나왔네 막 이러면서. 근데 로제는 이미 나왔는데 조명은 안 킨 상태였고 그 어둠 속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무대 세팅하기까지가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팀이 제이 발빙처럼 이제 랩하는 사람은 이제 오케스트라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뺐다가 나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이제 다시 무대로 들어올 때 뭐 설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로제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때도 그 유도 선수 아저씨가 되게 MC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뜸을 잘 들여가지고 오디오가 안 비게 하면서 무대 설치할 시간을 벌려고 되게 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로제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에 이제 스테이랑 턱시디 앤드랑 아파트를 불렀는데, 어머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 러블리한 느낌? 그냥 러블리한 이미지의 인간화 느낌이었어요. 되게 메이크업도 되게 너무 예쁘고 되게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입술도 되게 이렇게 오동통하게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때 무대 연출로 바람을 날리는 그런 연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 또 약간 제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 뒤로 후광이 안 비쳤는데 모두가 후광을 봤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로제의 무대의 약간 느낌이랑 로제의 뭔가 느낌에 압도가 돼가지고 없는 바람을 만들어서 로제의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이렇게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다. 그 전광판에 나왔던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약간 낙엽 그런 이미지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로제 아무튼 몰라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던 후광도 그냥 있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약간 황홀했던 그런 느낌의 무대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하이라이트가 아파트였어요. 태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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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뭐 아니 저는 로제 순서가 지드래곤 태양 뭐 이렇게 같이 중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케이티 페리 바로 전에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뒷 순서를 주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로제가 진짜 잘 나가긴 하는구나를 느꼈었던 무대 순서도 무대 순서였고 아파트 할 때도 되게 떼창을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가 약간 가사도 쉽고 그냥 뭐 안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뭐 그렇게 다 떼창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떼창은 태양이 그 눈, 코, 입 부를 때도 한국어로 떼창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인이.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그 약간 뿌듯했던 게 프롬프트가 저희 뒤에도 하나 있고 무대 기준 오른쪽에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프롬프트를 딱 봤는데 태양이 눈, 코, 입 부를 때 프롬프트에 한국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뿌듯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로제도 그렇게 아파트를 잘 불렀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드래곤 태양이랑 로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미 약간 좀 피곤해서 약간 좀 찢은 상태로 콘서트에 가기도 했고 지드래곤 태양에서 저희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아야 나카무라 무대 끝내고 나니까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그냥 철부덕 앉아있고 싶었는데 로제만 기다리면서 참았어요. 진짜 발이 터질 것 같은데 로제만 내가 딴 건 몰라도 로제는 무조건 보고 집에 간다.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weet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hit me up.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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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러고 이제 케이티 페리 순서였는데 그때가 벌써 시간은 11시 반이었나? 거의 12시가 될락 말락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 길게 하는 거 이 콘서트를. 그래서 그 케이티 페리는 안 보고 이제 로제만 보고 저 다음에 또 다음날 학교가 또 8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로제만 보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 공연 취지도 되게 좋았어요.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자선을 하는 그런 취지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중간에 진짜 그 약간 좀 아픈 아이 그 약간 부모님이랑 라이브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무대의 취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무대의 퀄리티가 정말 너무 좋아서 와 이거 프랑스 너무 좋은 나라잖아. 내가 이거를 50유로만 내고 본 게 이게 지금 실화야? 프랑스 살기 좋다를 다시 한번 느꼈었던 그런 공연이었고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잤나? 그때 3시간 반만 자고 학교에 갔는데 이 콘서트에 갔었던 다른 친구인 남자애도 걔도 잠 한 4시간밖에 안 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걔는 심지어 지하철이 걔는 케이티 페리까지 보고 집에 가느라 지하철이 끊겨가지고 집까지 뭐 걸어갔나 뭐 뛰어갔댔나 뭐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지드래곤은 아직 파리에 있는 것 같은데 파리에서 재밌게 놀다가 한국 갔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파리에 살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너무 좋았던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이 궁금한 거긴 한데 그 자선 공연이니까 티켓으로 번 돈은 다 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초청된 가수들의 몸값도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수들의 몸값은 어떻게 지불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설마 세금에서 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아무튼 수상할 정도로 케이팝을 좋아하는 마크롱 브리시트 여사님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아니 이건 욕심이긴 한데 다음에는 뭔가 약간 이런 파리에 살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 우리나라 가수들 콘서트를 더 많이 가거든요. 전에 막 안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콘서트 할 때 약간 통역사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사심도 한번 넣어봅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더만요. 제가 뭐 프로도 잘하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으로는 뭐 파리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그 테크트리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올해의 목표가 다시 유튜브 복귀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내가 실험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